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처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파기환송심에서 대선 이후로 재판을 미룬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위가 어쨌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준 것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2일 그 선거 기간 동안 다른 사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건이 그러니까 위증교사, 그리고 대장동 사건 두 건. 지금 그것도 연기됐습니다. 대장동. 그러면 지금 속보 위증교사는, 떴어요. 위증교사도 위증교사는 아직 안 떴고요. 안 했습니까? 그건 1심에서 무죄가 났던 사건인데 그런 것들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좀 일선 재판부에서 한번 살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예. 그와 같은 각 재판부의 길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중해야 된다는 점, 남은 재판부의 결정, 어떤 결정도 저희들이 존중해야 된다는 그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 어떤 유무죄에 관여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대선의 시기에 사법부 전체가 오해를 받고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는 이런 일정 지정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재고해 보도록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행정처나 또 법원장님이라는 그 존재가 왜 필요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희승 의원님. 오늘 법원행정처장님, 많은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어서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은데, 저도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듣고 있기가 괴로웠습니다. 어쨌든 2심 환송심에서 재판기를 연기해서 다행히 그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좀 안 맞는 상황을 만들어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저도 어디 방송에 나가서 법원에 믿는다. 법원은 대법원 따로 또 고등법원 따로 지방법원 따로 각자 재판부에서 자기 소신껏 재판하는 기관이다 했는데 다행히 변경 신청서를 받고 그런 결정을 해줘서 다행히 법원에 체면을 세워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법원에서 이번에 지금 그런 이례적인 어떤 길 지정 그다음에 전원합의체 해부 또 신속한 판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의혹을 사고 있는데 나는 또 대법원장님의 소송 지휘는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관여한 우리 대법관님들도 다 재판을 정말 3, 40년 이상 하신 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인데 저도 그분들 중에 매선 청문회도 관여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그런 합의를 할 때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냈더라면 이렇게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이런 오해를 안 샀을 텐데 그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누가 주도했다고 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제가 지금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저렇게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원의 속성상. 근데 그 절차 면에서 적어도 이렇게 견해가 갈린 경우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데 거기에 왜 어느 대법관도 제동을 걸지 않았는지 나 합의에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 못하겠다. 이렇게라도 선언하고 시간을 달라. 보름이든 한 달이든 그런 어떤 숙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국민들한테 이런 오해를 과연 샀을까? 그래서 이러한 재판 우리 기록을 읽고 안 읽고를 떠나서 이런 오해를 안 사게 재판을 했었어야 될 텐데 그 훌륭한 그 대법관들이 왜 그러한 판단을 못 했는지 아니면 정말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는 훌륭한 법관이었다가 대법관이 되니까 사람이 작아져 버린 것인지 정말 이게 저도 통탄할 노릇입니다. 저도 엄청나게 법원을 믿는다는 소리 했다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 우리 행정처장님께서 크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네. 예.
위원님께서 이제 법원에 계실 때도 존경받는 선배로서 저희들이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결론의 당부에 대해서는 이제 관여하지, 언급하지 않겠다. 그 말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절차적으로 예를 들면 너무 좀 이제 급속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 전합 판결의 다수, 소수, 특히 소수 의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 자체가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판결이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 그리고 이제 했다고 하면 이제 시기를 더 늦췄을 때의 경우 이렇게 빨리 했을 때의 경우 어느 경우든 저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대법관들께서 아마 고민 끝에 그런 이제 다수 대법관들은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해봅니다.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저도 행정처장으로서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자꾸 제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법원행정처의 답변은 팩트가 틀렸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평균, 예? 뭐 파기환송심이든 고등법원에서 올라와서 처리하는 게 보통 90일 안팎이었어요. 그냥 90일만 지켰으면 돼요. 누구한테 비판하거나 비판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이재명 재판만 36일로 땡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요. 고등에서 대법까지 그 재판 기일이요. 평균 기일이 더 늘어났어요. 전임 대법원장 체제보다. 90일 이상 더 걸린 문제를 왜 유독 다른 것은 90일 이상 끌었으면서 이것만 왜 36일째 기어코 해야만 했는지 관례를 깬 것은 불공정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 말대로 633 지키죠. 왜 안 지켜요? 그 633의 마지막 3위 30일입니까? 3개월입니까? 3개월이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맞죠? 3개월입니다. 근데 왜 3개월 안 지키고 30일 만에 하냐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633 원칙도 안 지킨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대법 판결은 3개월로 하고 이재명은 30일로 한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예요. 그것도 대선 후보에게. 그것도 대선 선거 운동 기간 20일 남짓에 5번을 재판정에 나와라. 그리고 9일 만에 초고속 울트라 캡숑 인터넷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판하고 또 고부에 내려보내고 그리고 왜 우편 송달 안 합니까? 본행정처 보통 우편 송달하잖아요. 근데 왜 이재명 이 사건만 집행관을 내가지고 송달 서류를 갖고 따라다니면서 이재명에게 받아라 이렇게 파발마처럼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받으라 합니까? 다른 사람 다 우편 송달하잖아요. 근데 왜 이재명만 왜 우편 송달 안 하고 집행관 직접 파발마처럼 뛰어다니면서 받으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후보직 박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처장님, 예. 대법원장의 속셈을 처장은 말할 수 없겠지만 다 알아요, 국민들은. 한 가지만 말씀. 대법원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의 시작입니다.